어제 제가 독자적인 투자 방법을 개발하라 격언을 알려드리면서 매수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매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파는 방법,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욕심을 부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도법을 알려면, 매도법에서 첫째는 우리가 보조 차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보조 차트 여러 가지 대비를 해 보았지만, 가장 쉽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볼린저 밴드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차트를 갖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보는 것이죠. 하나만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50점이라고 가산하고, 스토캐스틱을 50점이라고 가산했을 때, 이때의 매수할 때의 적정 포인트가 어딘가를 갖다가 쉽고 승률이 높게 나오는 걸 갖다가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 차트 어떻게 공부해요? 이 책에서 이 뒷부분에 보면 보조 차트에 대한 설명이 또 따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매도법을 할 때 보조 차트를 갖다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증권회사에서 차트를 준 것을 응용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 차트도 깔고, 거래량도 깔고, 매물대도 깔고, 이동평균선도 깔고, 이런 것들이 이 차트를 만드는 것과 매도법을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보조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서 음봉이 출현한다면, 매도해라, 매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매수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5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5가지가 다 맞아야지 매수를 하는 것이고, 매도법은 내가 알고 있는 매도법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나와도 매도해라. 매수는 신중하게, 매도는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오늘은 하락인데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벌써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날도 못 팔고 그 다음 날도 못 팔고 결국은 손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음봉이 출현한다면 매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토캐스틱이 80선 이상 과열로 진입 후 K값이 D값을
크로스 할 때 매도한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볼린저 밴드가 뭐고 스토캐스틱이 뭐야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냥 믿고 따라오시고 나중에 제가 스토캐스틱이나 볼린저 밴드를 갖다 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지금은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일 평균선을 하락하면, 하락한다면 이탈한다면 이탈, 봉이 5일 이동평균선을 하락한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한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5일선을 하락하는 것과 고점에서의 5일선을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 위에 481선을 맞고 하락한다면 매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481선은 제가 교육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철벽이다, 철벽. 뚫을 수 없고 내려가지 않는다. 지지선을 깨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동평균선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481선인데, 이 481선이 봉이 481선을 터치하고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481선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고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481선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81선을 뚫으려면 아주 강력한 이슈나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 481선을 뚫지, 그렇지 않고서는 한 번에 뚫는 것은 제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이 아니고 봉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섯 번째, 이동평균선이 어디에서 지지받을까? 어디에서 지지가 될까? 이거를 갖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1선에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러면 21선까지는 기다려 볼까? 아니면 5일선이 깨지니까 5일선에서 매도를 하고
21선이나 61선에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한다면 그때 다시 살까? 이런 자기만의 그 주식에 대한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윗꼬리를 단다. 어제도 윗꼬리를 단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닥에서의 윗꼬리는 물량 테스트라고 그랬는데, 고점에서의 윗꼬리는 물량 떠넘기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꼬시면서 윗꼬리를 단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고점에서 사고팔고 하는 매수와 매도세가 너무 많아서 거래량이 조용히 오다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나도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고점에서 도지가 출현한다. 어제 제가 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지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세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추세 전환, 올라가던 것이 내려오려고 하는 것과 내려갔던 것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전환하는 봉의 표시가 도지입니다. 도지는 십자도지, T자도지, 일자도지, 잠자지도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다 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세 전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도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도지는 시가와 종가가 같이 끝났을 때, 시가와 종가가 같이 끝났을 때 뭐가 출현한다? 도지가 출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10,000원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에도 10,000원에 끝났다. 그러면 도지가 출현한 겁니다. 물론 이게 일자도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자리형 도지일 수도 있고, T자도지일 수도 있고, 십자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도지가 고점에서 출현하면 나 이제 추세 전환할 거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매도법을 갖다가 알려드렸는데 주식에서 설마 내일은 좀 낮겠지, 주식에서 설마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역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원칙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매수법을 알려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주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매도법을 갖다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 가는 뒤안길에 꽃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야지. 다른 사람들 다 제약주 사고 있는데 난 철강주 샀네?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없고 상대적으로 제약주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거는 오르거나 올라도 뭐 1, 2%, 제약주에서는 막 20%, 30% 상한가를 막 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길을 자기도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설픈 상담자가 투자자를 망친다. 일반 사람들은 증권회사 다니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 증권회사의 그 팀장이 와서 제가 수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우리 증권회사에 와서 직원들한테 이걸 갖다 좀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증권회사 직원도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에서 자기의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쳐 드립니다. 주식은 사가지고 기다려라. 바닥에서 사서 기다려라.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게임을 해야지, 한번 손해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복구하려면 글쎄요, 복구가 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한다면 그건 벌써 늦은 겁니다. 그런 거 왜 실감해야 되는지, 실감 안 하셔도 될 것을 갖다가 실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주식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자기가 공부해서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누가 시행착오를 제일 적게 겪냐라고 하는 그런 게임에서 시행착오를 적게 겪는 사람이 아마 수익으로 조금 더 빨리 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갖다가 맨 처음에 상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를 가지고 해야지 가장 적절할까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그런 질문 중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5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500만 원에서 더 이상 주식으로 돈을 더 투입하지 마시고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의 일부만 더 투입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내가 들어간 500만 원을 될 수 있으면은 따로 빼놔라. 지금 내가 주식을 샀는데 상한가를 3번 치면 100%가 넘습니다. 원칙적으로 30%, 30% 그럼 90%인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만원에서 상한가를 치면 13,000원, 13,000원에 대한 30%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가를 갖다 3번 치면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내가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벌었다. 연 20%를 번 건데 거기에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은 빼서 쓰고 그 다음에 50만 원은 자본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써야지 500만 원 갖다가 좀 되네? 돈 있는 거 좀 더 넣을까? 글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돈을 좀 벌면 자기가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돈을 버는 것은 그 달에 그 분기에 장이 좋았기 때문이다. 실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력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저도 실력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실력이라고 그러는 것이 주식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그거를 갖다 주식을 해보시면 그냥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 내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해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도 편입해서 수익을 내고 시장의 장이 불안정하다 그럼 나도 나와서 쉬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나 실력이 좋으니까는 어려운 장에도 나 수익 낼 수 있어. 저는 못 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어설픈 상담자가 투자자를 망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상담해 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이 선생님 이거 주식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갈 것 같고 그 이상 가면 가지고 있고 내가 목표가보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때는 주식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이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마까지 떨어질 건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하고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교육생이 물어보길래 그게 어저께 20만 원을 찍었는데 20만 원을 넘어가면 보유하고 있고 20만 원을 넘어갔다가 20만 원을 깨지고 나올 때 매도해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정확하게 20만 원까지만 갔어요. 오늘 19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어저께 이야기할 때 19만 원 만약에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 바로 매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스토캐스틱이 80라인 이상을 과열이라고 하는데 과열에서 꼬부라지기 시작해가지고 K값이 D값을 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제 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주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단기로 더 갈지 중기로 더 갈지 장기로 더 갈지 그것을 일봉, 주봉, 월봉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단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3개월 전후해서까지 그 다음에 중기라고 그러면 6개월 전후까지 그 다음에 장기라고 하면 1년 전후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각자 주식을 알려드리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 알려드리는 분들이 단기, 중기, 장기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대한유화를 지금 팔았는데 다른 주식을 갖다가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11월 말까지는 장이 좋은 장이 별로 없을 것이다. 11월 말까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그때 한 번에 주식을 다 사지 말고 30% 샀다가 그 다음에 또 30%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40%를 사라. 떨어지든 오르든 분할 매수를 하고 주식을 갖다가 보유를 해라.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을 안 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대한유화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는요 대한유화가 19만 원인데 15만 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또 재차 상승을 하는데 2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사야 할 것 같다. 아니면 보유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매도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갖다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실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한유화가 19만 원이었는데 지금 19만 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 싸 비싸? 더 올라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내가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더 보유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19만 원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아느냐? 차트를 보고 그에게 교육생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번에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제가 아까 그 교육생한테 11월 말까지는 주식을 하지 말고 좀 당분간 쉬어라. 지금 사야
주식을 갖고 있어봐야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떨어진다면 또다시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더 떨어진 다음에 정말 사야 할 때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나한테 해라. 저한테 전화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 우리가 쉰다 그러면 그냥 누워서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쉬어라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주식을 팔고 다음에 기회 올 때까지 종목 분석을 하고 종목을 찾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고 제가 어제 원칙 중에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동안에 신문도 좀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런 것이 쉬는 것이지 펜 놓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뭐가 나오냐면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고양이한테 줘라. 제가 생선을 한 마리 이렇게 그렸는데요. 우리가 생선을 사면 꼬랑지를 자릅니다. 꼬랑지까지 구웠다고 해서 꼬랑지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두육미라고 그래서 생선 대가리가 맛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너무 저점에서 사려 하지 말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욕심 부리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는데 이 시점이 이 선이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이 10,000원이라는 이 시점에서 여기도 10,000원이고 여기도 10,000원입니다. 같은 10,000원이죠. 그리고 이 밑에가 8,000원쯤 한다고 합시다. 떨어질 때 10,000원에 살 것인가 올라갈 때 10,000원에 살 것인가 이게 같은 10,000원이어도 굉장히 의미가 틀립니다. 바닥에서 정체되어 있는 8,000원에 살 것인가 올라가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8,000원에서 살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떨어질 때 10,000원에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올라가려고 할 때 8,000원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8,000원에 못 사고 10,000원이네? 10,000원에 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10,000원에 매수했다고 가정입니다. 가정을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12,000원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12,000원에 홀라당 파는 것이 아니라 12,000원 가면 나는 10,000원에 샀으니까 20%의 수익이 벌써 났어.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11,000원으로 떨어질 때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다 10%만 가질 생각을 하고서 보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12,000원까지 갔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하에서 12,000원 갔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떨어질 때 11,000원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떨어질 때 11,300원까지밖에 안 떨어졌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왜? 나는 11,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유, 12,000원에 팔 걸 11,300원이네?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2,000원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12,000원에 팔라고 그랬기 때문에 12,000원에 팔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14,000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나 11,000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14,000원이 갔을 때는 한 12,500원 정도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잠정적으로 매도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욕심 부리는 법이거든요. 욕심 부리는 방법이거든요. 무턱대고 10만원 갈 거야. 그것이 아니고 만원짜리를 가지고서 욕심을 부리는데 처음부터 10만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12,000원 잡았는데 항상 팔 거를 생각하고 도망갈 걸 생각해야죠. 11,000원까지 떨어지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1,300원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11,300원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1,000원을 떨어지려고 그래요. 11,000원에서 1,900원까지 왔어요. 이때는 팔고 나왔어야죠. 왜? 나는 11,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1,900원까지 왔으면 이때는 팔고 나왔어야 됩니다. 나중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11,000원에 팔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올라가면 보유, 떨어지면 매도.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올라가면 매도하시는 분 계세요. 교육생들 꼭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올라가면 선생님 저는 이런 수익을 갖다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매도할래요. 아니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14,000원을 갖다 그럼 12,500원에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이가 14,000원에서 계속 더 올라갑니다. 17,000원까지 갔어요. 그럼 그때도 12,500원에 판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아니죠. 나는 15,000원에 매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럼 만원에 산 것이 17,000원 갔는데 70%의 수익이 났는데 나는 50%만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5,000원을 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지까지 왔어요. 꼭지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 최고점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아까 매도법 알려드렸죠.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음봉이 뜬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는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전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고점.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전고점이 잇따르면 전고점에 다다르면 물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던 게 본전으로 왔으니까 사람한테 본전 심리가 있어서
자기가 온 가격 있으면 막 팔라고 그러거든요.